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다미입니다. 네,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국립합창단의 3.1절 기념음악회, 주제가 거룩한 함성, 부제가 뜨거운 봄날의 외침이라는 합창음악극으로 아마도 성악살롱 아마도 합창 리뷰 2025년 첫걸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이 3.1절 기념음악회로 작곡가 김미나 선생님께 의뢰를 하고 김수경 연출께서 대본과 연출을 맡으셔서 만든 새로운 합창음악극입니다. 그래서 세계 초연이 되겠죠. 오늘 공연은 국립합창단과 월드비전 합창단, 이게 어린이 합창단인데요. 옛날에 잘 아시죠?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전신이, 그런 어린이 합창단과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협연을 하시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아마도 합창 리뷰할 때는 잘 알려진 클래식 곡이나 여러 가지 합창곡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합창단들의 사운드가 어땠는지, 극장에서 듣기에는 어땠는지, 현장의 감이 어땠는지, 솔리스트들이 어떤지 뭐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국립합창단이 하는 공연이기는 하지만 세계 초연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의 어떤 느낌에 근거해서 공연을 감상하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곡은 3.1절 기념음악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즌에 맞는 어떤 그런 주제가 선정이 됐을 것이고, 그 주제의 내용들이 보면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돼서 그 일제강점기에서 현대를 지나오는 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국민들의, 우리 선조들의, 또는 지금 현대까지 내려온 우리 후손들의 삶 속에 역사의 아픔이나 또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국민, 민족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사적으로 보여주는 음악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14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4곡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뉘어서 전반부에는 이 음악극의 주인공이 정옥분이라는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그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꿈꾸는 소녀의 이야기로 전반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꿈꾸는 소녀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시절을 살아갔던 젊은이들, 선조들의 삶이 얼마나 강박했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고초를 어떻게 겪어내고 시기를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옥분이라는 젊은 여자분이 당시에 강산이라는 약혼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지내는 동안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약혼자와 헤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아픈 과정들이 전반부에 그려지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광복 이후에 이 일제강점기를 지나온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맺어진 인연들과 후손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이 선조의 삶을 반추해보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해서 그 시절에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초,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는 어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광복 이후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옥분이라는 여자분이 그래서 광복 이후에 하와이로 떠나서 새로운 삶을 그리게 됩니다. 하와이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최철수라는 전쟁고아예요. 네, 전쟁고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전쟁고아를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죠.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옥분과 최철수가 가족을 이루어서 하와이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의 삶을 살다가 개척하여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최철수 손자가 태어나죠. 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최강산이라고 짓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전반부에 약혼자였던 강산. 그래서 최강산이라는 손자를 얻게 되고, 이 손자가 나중에 그 할머니가 되는 정옥분의 삶을 소설로 만드는 소설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가 할머니의 삶을 소설로 만들고 난 이후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반추해보면서 그 최강산의 또 딸인 최은석과 함께 그 내용을 되짚어보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극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휘는 국립합창단의 단장 겸 예술감독이신 민희기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고요. 그 음악극이니까 아무래도 솔리스트들이 다 캐릭터를 가지겠죠.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그래서 주인공 정옥군 역에는 소프라노 조선영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게 되고, 강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반부의 약혼자 역 테너 박의준 선생님 맡아주시게 되고, 그 후반부에 나오는 손주죠, 정옥군의 손주 역 소설가 최강산 역에는 가수들이 아니라 우리 배우 차인표님께서 그 중간에 어떤 나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연극적인 요소들을 보여주면서 극적인 요소를 좀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오늘 출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을 맞이한 기념음악회, 단순히 3.1절이라는 그 날짜의 이벤트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이벤트가 벌어지게 됐던 그런 시기의 어떤 내용들을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통찰을 하고 그 인물과 엮인 어떤 가족들의 흐름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초와 그 고초, 고난 이후에 우리가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과, 그리고 그 노력을 이루고 난 후에 다시 되짚어서 잊지 않고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담겨 있는지, 또 극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합창 리뷰니까 우리 합창곡으로서 총 14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합창곡은 어떤 곡이 있었고 어떤 곡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특이하게 주제가 되는 그 거룩한 함성이라는 제목의 곡이 맨 마지막 곡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곡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곡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솔리스트들의 곡들, 그리고 나레이션, 차인표 배우님의 어떤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고 잘 감상해보고 여러분들께 리뷰로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그래서 여러분 공연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잘 준비되고 있네요. 네, 공연도 오늘 만석이라고 하는데요. 공연 잘 보고 여러분들께 이따 리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준비 중. 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다미입니다. 네, 그래서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던 국립합창단의 3.1절 기념음악회 거룩한 함성, 부제로 뜨거운 봄날의 외침 잘 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자, 합창음악극이라는 약간 좀 생소한 어떤 개념을 처음 접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주제가 3.1절이라는 굉장히 묵직한 주제를, 시기적으로 3.1절이 이틀 전이었는데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만든 합창음악극이 과연 어떠한 구성과 어떤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 내심 궁금하면서 기대 반 이렇게 갔는데요. 사실 그 전에 시놉시스 정도는 읽어봤지만 그 내용, 음악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일말의 힌트도 얻을 수는 없었어요.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야말로 합창의 모든 요소들이 주로 구성이 돼서 그 합창의 요소들로 인해 스토리텔링을 꽉 짜여지게 갈 수 있게끔 하는 합창음악극이라는 말이 굉장히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감 있게 나왔던 점은 이 주제 자체가 3.1절이라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우리나라의 광복과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 그런 것들이 무거운 주제인 만큼
음악이나 역사책 속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남성적이고 혁명적이고 전쟁, 억압 이런 어두운 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나온 3.1절 우리 이번에 음악극 뜨거운 봄날의 외침은 주인공이 정옥분이라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마을에서 만난 정혼자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약혼자가 말도 없이 떠나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이에 이분은 공장으로 어떻게 취직을 했다가 거기서 자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굉장히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사시고, 그 위안부가 됐다가 나중에 위안부로 끌려간 그 만주 땅에서 독립을 맞이하고 거기서 조국으로의 귀환을 택하지 않고 하와이로 넘어가서 삶을 선택해서 살다가 그 안에서 또 만나는 어떤 이런저런 인연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 이 살아온 삶을 손자의 소설에 의해서 쭉 밝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현 세대의 어떤 증손녀와의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기존의 역사, 독립운동 하면 뭐 생각할 수 있는 독립운동자들 뭐 여러 의사들이 있죠. 물론 이제 류관순 열사 같은 그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여성의 입장에서, 평범한 소녀의 입장에서 위안부의 어떤 그런 슬픈 삶, 억압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독립까지 겪는 그런 민초의 이야기로 관점을 옮겨왔기 때문에 음악적인 표현 자체도 무거운 주제답게 무거울 때는 무겁고 이렇게 갔지만, 그들이 관통해오는 삶의 역사를 이어갈 때는 대단히 여성스럽고, 합창도 뭐 혼성 합창, 남성 중창, 여성 중창, 여성 합창 뭐 이런 합창의 모든 요소들이 다 결부돼서 나오고, 심지어 뭐 아리아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뭐 그랬지만 그런 내용들 중에 가장 돋보였던 점들이 여성 합창, 여성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합창들이 많이 나와서 극 전반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분위기로, 또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굉장히 중심이 되고 그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보다는, 그런 주인공들보다는 변방에 있고 그들을 항상 지지하고 든든히 받쳐주고 주변에서 견뎌내 주었던 그런 민초의 삶 위주로 그려냈다는 점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1번 이제는 소설도 하려고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의 얘기죠. 지금의 그 주인공의 손자와 그 다음에 증손녀뻘 되는 최강산 역의 그 차인표 씨, 그 다음에 그 증손녀 역할의 여자 배우가 나오셔서 그 내용을 이끌어주면서 이야기를 3.1절 당시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 배경으로 끌고 가줍니다. 그러면서 주제가 된 무거운 톤의 합창, 그 다음에 관현악곡들 쭉 들어가다가 한 3번, 4번 이렇게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주인공 정옥분의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1, 2번 곡이 지나고 본격적인 정옥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한 9번 정도까지, 9번 곡들, 구두공장 나는 엄마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이 3, 4번부터 9번까지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그 주인공 중심의, 그리고 여성 합창들, 각각 솔로들의 아리아, 중창 이런 것들이 합창적인 요소들이 꽉 짜여져서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이 시대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편견이 조금 사라지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당시 유행했던 재즈 형식, 정통 합창, 그리고 그 현대음악적인 어떤 그런 요소, 영화음악이나 뭐 이런 데서도 느낄 수 있는, 그게 상황에 맞는 그런 음악적인 전개들이 굉장히 밀도 있고 속도감 있고 잘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 그걸 몰입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한 든든한 코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1번, 12번 지나면서 마지막 내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가고 14번 마지막 거룩한 함성으로 넘어갔죠. 마지막에 이제 한 13번에 가면 그 여기 제목에도 잠깐 비춰지지만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가 나요. 그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가 들으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우리 점서에 굉장히 슬프고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이 노래가 가진 그런 굉장히 슬프고 뭐 애띠고 막 한스러운 그런 정서가 나중에 극대화돼서 관객이랑
몰입이 돼서 관객이 하나가 되기까지 앞에서부터의 음악적인 빌드업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13번째 곡에서 오빠 생각이 관현악으로 먼저 리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카펠라로 나왔을 때 객석에서 함께 따라 부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하는 건데, 그런 객석과 무대가 이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에 이르러서 하나가 되고 융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음악적인 흐름의 장치들, 이런 것들이 너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결국은 3.1운동이라는 큰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넘어오고 그런 것을 극복해가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되살필 수 있는 좋은 음악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틀에 박힌 어떤 이런 진행일 것이다, 이런 류의 음악이 나올 것이다를 조금 더 벗어나서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혼용이 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즈, 현대 합창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 클래식 합창적인 요소, 그리고 현대 음악적인 굉장히 좀 난해하지만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신경을 긁는 듯한 아주 굉장히 첨예한 장면에서 그런 요소들까지도 흐름에 맞춰서 아주 잘 배열이 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맛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점도 있었고요. 특히 제가 좀 재밌게 봤던 점은 여성 소프라노, 이제 뭐 남자 그 아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소프라노의 아리아들은 이탈리아의 그 사실주의적인 오페라들 있죠. 베리스모 오페라들에서 나오는 그런 여자 아리아들,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막 농축되어 있는 그런 아리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르다노의 오페라에 나오는 라맘마 모르타라는 그런 아리아가 연상될 정도로 이렇게 막 강렬하고 감성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크게 분출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3.1절 음악극 거룩한 함성에 나온 여성들의 아리아에서 많이 보여서 김민아 작곡가의 클래식적인 모습, 그 다음에 재즈적인 모습, 그리고 현대음악적인 모습, 이탈리아 오페라 같은 그런 베리스모 사실주의적인 음악에서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융합이 돼가지고 전 음악 관객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와, 욕심도 되게 많은데 욕심이 많은 만큼 잘 만들어내고 잘 담아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3번 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빠 생각에 이르러서 관객과 객석이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졸이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감정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 그 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어떤 뜻깊은 밤으로 잘 마무리가 된 좋은 음악극이었습니다. 네, 뭐 이 음악이 그 여성이 중심이 된 솔로나 중창이나 합창들이 굉장히 많이 돋보인 코어를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합창극이 단회에 걸친 연주를 넘어서 합창극 전체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많이 상영이 되고 그 연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성 합창 위주로 이렇게 한 스테이지 정도를 엑기스로 이렇게 또 꾸려가지고 만들어도 유닛으로 많이 연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향후의 연주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생기던 그런 합창극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잘 봤고요. 이런 좋은 합창극, 관객과 소통이 되고 관객과 하나로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극들이 앞으로도 많이 연주가 되고 또 많이 나와서 우리가 합창음악을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음악들을 실제로 연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025년 2월 아마도 성악살롱 아마도 합창 리뷰 국립합창단의 3.1절 기념음악회 거룩한 함성 뜨거운 봄날의 외침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달 리뷰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